기억에 남는 혹시 학생들이 있을까요? 이태원에 있는 터키 디저트 카페에 갔는데 네. 그 알바를 하시는 분이 터키인이시더라고요. 아, 그분 저 방금 네, 토끼 디저트라고 들어가지고, 아, 터키. 토끼로 디저트를 만든다고? 라는 생각을 했는데, 터키.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더의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어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인스타나 틱톡에서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정도로 한국어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고 계시는 미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한국어 교육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미아 코리안, 그리고 본명은 정지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쇼핑 콘텐츠를 통해서 한국어 슬랭 아니면 사투리와 같은 좀 재미있는 표현들을 알려주고 있고요. 더 다양한 연령대와 더 많은 사람들이 즐겨볼 수 있는 학습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미아 선생님은 네, 오프라인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인스타 팔로워만 무려 4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선생님인데요. 미아 선생님의 한국어 수업 이야기부터 미아 선생님만의 한국어 학습 팁이 궁금하다면 이번 영상을 꼭 놓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럼 시작합니다. 선생님, 잘 네,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잘 지내셨어요, 선생님? 네, 저는 잘 지냈는데, 네. 선생님 정말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요즘 괜찮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와, 다행인데 제가 방금 듣기로는, 네, 네. 혹시 그것 때문에 더 잘 지내고 계시는 걸까요? 그런 것 같긴 해요. 네네. 이거 잠깐 이야기해도 되나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은, 네, 미아 선생님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요 근래 약간 외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네, 미아 선생님이 싱글이 되셨습니다. 맞아요. 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아마 미아 선생님을 놓친 남자는 평생 후회할 거예요. 맞아요. 남자들이 그렇거든요. 그런가요? 내가 그때 왜 놓쳤을까? 아, 이러면서 꼭 계속 후회하길. 후회할 겁니다. 네. 네. 그러면 미아 선생님은 요즘 이제 한국어 교육과 연애를 하고 계시겠네요. 맞아요. 이제 저에게 남은 건 한국어 교육밖에 없다. 이거죠. 그쵸. 네.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 미아 선생님에게 한국어 수업을 듣는다면 정말 수업의 퀄리티가 어, 어마어마할 거예요. 맞아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네. 여러분. 네. 지금 이렇게 한국어 수업과 이제 연애를 하고 계신 미아 선생님이 한국어 수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처음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중학생 때였어요. 꽤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죠. 놀랍게도. 중학생 네, 때요? 맞아요. 와, 저는 중학생 때 한국어 교육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저는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생각보다 빨리. 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중학생 때 한창 외국인 친구들이랑 이제 펜팔을 하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이제 그때 외국인 친구들한테 처음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면서 한국어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와, 혹시 그 펜팔이 네. 남자였을까요? 남자들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고 되게 순수하게 음, 편지도 주고받고 소포도 교환하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와, 선생님, 펜팔로 한국어 수업을 시작하게 되셨군요. 그쵸.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펜팔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와, 근데 선생님 진짜 되게 낭만 있으시네요. 낭만 있는 삶을 추구합니다. 와, 그러면은 그렇게 중학생 때부터 한국어 선생님을 하고 싶었던 거인 거세요? 네, 맞아요. 처음으로 친구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줘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고 마음이 좀 뿌듯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때부터 영어에도 네.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영어로 가르치기 위해서. 저도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모두의 길은 다 야. 다르니까요. 아, 참고로 미아 선생님이 영어를 정말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노력 중이에요. 그 이유가 있었군요. 가르치다 아. 보니까 제 영어도 늘어서 학생들한테 가끔 미안해요. 괜찮아요. 그 학생들은 한국어가 더 많이 늘고 있을 거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대학교 때도 한국어 교육으로 전공하신 거예요? 대학생 때는 제가 전공한 학과가 조금 복잡해요. 한국 언어 문학과였거든요. 네, 그러다 오. 보니까 한국어에 포커싱이 된 게 아니라 약간 국어 국문학 느낌이었어서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쉬운 마음에 대학원을 가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 혹시 그게 문학 쪽에 조금 포커스가 있는 걸까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역시 펜팔 때부터 느껴졌는데 그 선생님의 이미지가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그 문학 소녀라는 오, 그런 이미지가 많이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봤어요, 저 그 이야기. 진짜 딱 선생님이 그 느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아, 너무 신기해요. 그러면 선생님은 수업하실 때 가끔 문학도 가르치시나요? 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급 수준의 학생들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학생들이 대부분 초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쵸. 아직은 문학을 접하지 못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아쉽네요. 아마 진짜 물론 선생님은 저는 뭐 제가 알기로도 당연히 선생님은 초급도 잘 가르치지만 네. 이렇게 문학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선생님들은 음. 특히 고급 수업할 때 아. 진짜 다른 선생님이랑 너무 달라요. 조금 더 알찬 수업을 할 수 있나 봐요. 아, 훨씬 할 수 있죠. 아, 어, 선생님, 네, 왜 그러세요? 네, 선생님이 더 잘 아시면서.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 더 궁금한 게 저는 사실 선생님을 처음 인스타그램에서 접하게 됐어요. 선생님이 콘텐츠를 정말 많이 만드셨거든요. 혹시 한국어 콘텐츠를 만들게 된 또 이유도 있을까요?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실제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가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더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한국어를 배웠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콘텐츠를 그때부터 만들었죠. 저도 제가 콘텐츠를 만들기 네. 전에 선생님이 만드신 콘텐츠를 좀 많이 본 것 아, 같아요. 정말요? 부끄럽네요. 네, 네. 진짜 선생님이 열심히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한국어 콘텐츠를 되게 재밌게 많이 만드셨어요. 감사합니다. 노력했어요. 사실 한국어 콘텐츠가 지금은 정말 맞아요. 많잖아요. 진짜 SNS에서 너무 많아서 그 선택지가 이제는 정말 많아졌지만 아마 미아 선생님이 시작하셨을 때는 정말 많이 없었을 거예요. 네, 그때가 이제 막 한국어 교육 콘텐츠가 태동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영어 교육 콘텐츠는 정말 많거든요, 한국에서. 그렇지만 한국어 교육 콘텐츠가 되게 많이 없었던 이유는 저는 제 생각에는 이 한국어 교육이 되게 사실은 좀 그쵸, 보수적이잖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미아 선생님처럼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면 다른 동료 선생님들이 와, 멋있다. 나도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어야지. 와, 이 선생님 너무 멋있네. 열정 넘치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 그러는 분들이 좀 많긴 그쵸, 해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한국어 선생님들도 콘텐츠를 만드는 거를 되게 조심조심해요. 맞아요. 내용 같은 경우도 네. 그렇고. 그렇지만 이제는 많은 선생님들이 정말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게 아마 미아 선생님이 열심히 만들어 주신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과찬이십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한국어를 콘텐츠로도 가르치시고 수업으로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한국어를 가르치실 때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할 때 한국어를 가르치고 또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흥미인 것 같아요. 이제 학습자가 학습에 있어서 느낀 흥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이
제가 수업에 흥미를 갖느냐 마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수업에서도 아시다시피 선생님이 텐션이 높은 날은 학생들도 반응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날은 반응이 되게 저조하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그쵸. 늘 수업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좀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지 늘 고민하는 편이고 흥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흥미를 잃지 않게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선생님만의 팁이 있을까요? 저는 최대한 예를 들어 문법을 공부한다고 가정했을 때 문법 수업은 솔직히 지루하잖아요. 근데 최대한 그 그쵸. 문법을 실제로 들을 수 있는 영상 자료나 학생들이 좋아하는 뭐 케이팝 가수들이 말하는 그런 장면들을 꼭 보여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자료들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시죠? 진짜 힘들어요, 진짜, 진짜 진짜. 정보의 바닷속에서 네. 찾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수업을 아, 했었거든요. 진짜 대단하세요. 네. 쉽지 않은 건데 이게. 그래도 뭐 학생들을 위해서 뭐 이 정도는 해야죠. 맞아요. 저희의 음. 임무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만의 이제 한국어 수업 특색이라고 아, 할까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한국어 선생님보다 내가 짱이다 라고 하는 거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저만의 장점, 수업의 강점을 하나 꼽자면, 어, 네. 조금 뭐랄까, 중장년층을 위한 수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수업들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 음, 같아요. 네, 왜냐면은 제 학생들 중에는 중장년층 학습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1대1 수업도 그렇고 그룹 수업에서도 중장년층, 발음하기 되게 힘드네요. 중장년층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를 하는데 네. 아무래도 그분들은 뭐 기억력 감소나 뭐 네. 시력 저하 같은 좀 신체적인 요소들이 어, 수업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어떡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정말 그 노력이 너무 대단해가지고 제가 늘 존경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뭐 50대, 60대, 심지어 70대 학생분들까지 한국어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아, 뭔가 중장년층만을 위한 수업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원에서도 그 관련 연구를 조금 했었습니다. 저는 대학원은 어떻게든 졸업하기 위해서 논문을 썼는데, 저도요. 저도요. 와, 선생님은 이미 이렇게 중장년층을 위한 이런 연구도 하신 아, 거잖아요. 이렇게 아닙니다. 일부러.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친 거죠. 와, 중장년층을 위한 한국어 수업이라. 되게 저는 처음 들어봐요. 그쵸. 이게 제가 연구를 하면서 관련 논문들을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많이 없더라고요, 실제로. 예를 들어 중장년층 스페인어 학습자, 뭐 다른 언어 학습자는 관련 연구가 되게 많았는데 중장년층 한국어 학습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어요. 와, 중장년층은 되게 유니크한 포인트인 것 네, 같아요. 이제 많은 어, 학생분들이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은퇴하시고 뭔가 금전적인 여유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한국어를 많이 공부하시더라고요, 되게. 그 선생님이 네, 생각하셨을 때 20, 30대를 위한 수업과 중장년층을, 와, 발음 진짜 그쵸, 어렵네요. 그쵸. 중장, 중장년층을 위한 내 수업에 좀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20, 30대 학습자들은 돈을 쓰지 네. 않고도 구글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자료들을 네네. 스스로 접할 수 있잖아요. 아니까. 그쵸. 그래서 수업에 들어오면은 제가 말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도 이미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장년층 분들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정말 선생님이 정말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게 좀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또 저는 제가 네, 예전에 한 네, 반에서 어린 친구들도 네, 있었고, 반대로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있었어요. 음, 한 반에 같이 네. 있었는데, 나이가 어린 애들이 많으면, 물론 이거는 그 국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좀 낯을 많이 가리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아, 좀 수업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기도 해요. 음, 왜냐면은
내가 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약간 좀 부끄럽고 좀 민망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의 적극성이 조금 낮아지기도 해요. 아,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정말로. 네. 그런데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네.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미 통달했다고 해야 될까요? 네. 아이, 실수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어때? 아, 내가 뭐 여기에 있는 뭐 이성에게 잘 보일 이유도 없고 그죠? 정말로 네. 수업을 너무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아, 오히려 분위기를 띄워주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긴 해요, 정말로. 신기한 특징이네요, 요거는. 아, 그러면은 선생님은 지금 오프라인에서도 중장년층을 위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프라인으로는 아직 중장년층 학생들을 많이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나이대가 많으시니까 이제 주로 그 본국에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줌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주로 연령대가 좀 10대, 20대 분들일까요? 네, 맞아요. 고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이렇게 좀 와,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와, 네. 그렇구나. 아,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이렇게 연령대를 다양하게 수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혹시 학생들이 있을까요? 어,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그중 한 가지를 꼽자면은 이제 학생들이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한국에 많이들 오시잖아요. 뭐 어떤 학생들은 여행을 목적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일을 목적으로 오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한두 명 정도가 한국인이랑 결혼을 한 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저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죠. 뭔가 와, 한국에 관심이 생겨서 한국에 왔고 네. 그리고 한국어를 배웠고 그 한국어를 통해서 평생 함께할 짝을 찾은 거잖아요. 아, 그런 모습을 보면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한국어라는 네, 매개체가 이렇게 하나의 가정? 사랑을 이루어낼 수 네. 있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크게 들었어요. 와, 멋있네요. 지금 잘 살고 계시겠죠? 잘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따로 연락을 안 한 지는 꽤 됐는데. 그래서 네, 잘 네, 살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네, 잘 살고 계시기를. 네. 네. 그러면, 와, 그렇게 결혼을 하신 분도 계시고, 혹시 또 있으실까요? 어, 이건 학생들과의 에피소드라기보다는 팔로워들과의 에피소드인데요. 길이나 카페에서 가끔 정말 손에 꼽지만 학생들이 알아볼 때 정말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와, 가다가 갑자기 저는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요? 손에 꼽긴 해요. 그리고 한 번은 이태원에 있는 터키 디저트 카페에 갔는데 네. 그 알바를 하시는 분이 터키인이시더라고요. 아, 그분 저 방금 네, 토끼 디저트라고 들어가지고, 아, 터키. 토끼로 디저트를 만든다고? 라는 생각을 했는데, 터키. 네, 네. 티르키예라고 하죠, 요즘은. 네. 네, 튀르키. 제가, 네.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귀가 점점 안 좋아져서, 아니에요, 그, 아니에요. 네. 깜짝 놀랐어요. 토끼. 와, 터키. 네. 네. 갔는데 이제 그분께서 알아보시고 디저트를 조금 더 챙겨줬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런 경우는 정말. 오, 부럽네요. 저도 근데 몇 번 없어요. 다른 선생님들이랑 같이 걸어 다니면은 다른 네. 인플루언서 선생님들을 더 많이 알아봐요, 학생들이. 저보다. 와, 진짜요? 전 아무도 못 알아봐요. 네. 이게 지구가 참 크더라고요, 생각보다. 와, 저는 왜 제 팔로워 분들은 왜 저를 못 알아보는 걸까요? 한국에 아직 많이 안 오셨나 봐요. 오시면 이제 팬 미팅 하셔야 될 텐데. 팬미팅 하면 저희 부모님 오실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만 오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죠. 네. 네. 네, 사실 부모님도 안 오실 거예요. 부모님 부산에 있어서. 아, 네, 저는 부산 지금, 출신이세요? 네. 네, 저는 부산에서 20년을 살았어요. 혹시 미아 쌤은 어디 저 사셨어요? 울산입니다. 울산에서 19년을 살고. 와, 네.
와, 울산이면, 아, 참고로 울산이면 부산이랑 되게 가깝거든요. 아마 버스 타고 한 1시간? 네. 지금 제가 출퇴근이 왕복으로 해서 지금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이 걸리는데, 아이고, 네. 네, 그것보다 훨씬 가까워요. 아, 울산이랑 부산이. 너무 네. 고생하시네요, 요즘. 3시간 반. 먹고, 네, 그렇습니다.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서울로 가야죠. 화이팅! 저희 모두 화이팅! 네, 화이팅. 네. 아,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 음, 네. 저는 반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복. 아, 네, 학생들이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네. 있는데, 한국어는 이제 외국어고 언어다 보니까 이해 영역이 아니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한국어 단어나 문법을 이해하려는 친구들이 몇 명씩 꼭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수학 공식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 아닌데 이해만 하고 넘어가려는 친구들을 보면 좀 되게 안타깝죠. 아쉽고. 네, 그래서 맞아요. 제가 네, 반복을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쵸. 진짜 미아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해를 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했으면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쵸. 반복을 하지 않으면 결국 저희 까먹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반복을 해야지 이제 그 말을 나중에 직접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문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룰을 이해해야 하는 영역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반복 없이는 한국어를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반복이 사실은 힘들잖아요. 맞아요. 힘들죠. 쉽지 않죠. 그쵸. 반복이 힘든데 그러면 이 반복을 그래도 할 수 있는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 선생님만의 팁이 있을까요? 저희 학생들은 단어 외우는 걸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제가 많은 해결책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 책상이 있고 의자가 있으면 책상 위에는 책상이라고 적은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의자에는 의자라고 적어놓은 포스트잇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매일 와, 보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뭐 화장실에는 뭐 좋다. 붙여놓고 네. 냉장고에도 뭐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접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네, 최대한 한국어가 있는 환경을 만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쵸. 네.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 환경을.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그날 배운 문법이 있으면, 표현이 있으면 그 포스트잇에다가 그 단어와 함께 문장을 만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오, 같고, 맞아요. 네. 그렇게 학생들한테 하게 하는군요. 네, 아니면은 이제 진득히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와, 근데 이것도 진짜 가능하면은 진짜 이렇게 하는 거를 전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이 있으면 이제 엄마에게 포스트잇을 엄마 붙이고, 네, 네, 그렇게 하면 엄마한테 혼나겠네요. 그쵸. 네. 계속 붙이고 다니실 수 없으니까. 네. 네, 되게 진짜 꿀팁이네요. 네. 꼭 도전하십시오, 음, 학생분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그 현재 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토픽 중에서 혹시 선생님은 요즘 주로 어떤 거를 좀 더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계세요? 저는 요즘은 말하기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려고 해요. 요것도 앞서 말한 반복이랑 관련된 내용인데, 저는 옛날에 중국어를 잠깐 공부했었는데, 그때 말하기를 정말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제가 모르는 단어나 문법이 있어도 같은 문장을 계속 입 밖으로 내뱉고 하루에 적어도 세 문장 이상을 외울 때까지 똑같이 따라했어요. 그렇게 와, 하다 보니까 뭐 나중에는 말하는 게 일단 겁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음, 학생들한테도 제가 늘 말하는 게, 뭐 여러분이 아는 단어나 문장이더라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은 말하는 게 어렵잖아요, 한평생. 네, 그쵸. 그리고 학생들 많이 이제 한국어로 말하는 거 부끄러워하고 민망해 하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저는 이제 무조건 말해라. 혼잣말이라도 그냥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기에 집중을 좀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학생들이 말하기를 잘하고 싶으면 일단 혼잣말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 말할 기회가 또 많이 없을 네. 테니까. 그쵸. 물론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보면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지만, 네,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네. 뭐, 그래도 한국어가 느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에어팟도 있고, 블루투스 이어폰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어폰 끼고 말하는 척 해도 되는 거고, 아, 전화하는 척을 이렇게. 오, 네. 너무 좋은데요, 이거? 저는 사실 길 갈 때 가끔 그렇게 해요. 진짜요? 아니, 네. 왜냐면, 어, 저는 뭐 언어 실력을 키우기 네.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한국에 이렇게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은 사이비라고 해야 아, 그쵸, 될까요? 그쵸. 네, 네, 그런 약간 사이비 종교를 권유하는 분들이 계세요. 음,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제가 느껴지면 네. 그때는 제가 친구랑 전화하는 척을 해요. 혼자서. 이런 식으로 방금 미아 선생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거리에서 혼잣말을 해도 되고, 네. 집에서도 친구랑 전화하는 척, 맞아요. 네. 하면은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할 거예요. 네. 입 밖으로 내뱉는 게 정말 음, 중요합니다. 맞아요.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해요.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게 맞는 네. 게 나는 이제 이걸 알고 있으니까 굳이 말까지는 안 해도 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 진짜 말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미아 선생님은 이렇게 반복으로 네.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그 반복을 통해서 이 입안의 근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네. 특히 사실 각 나라별 네. 언어마다 자주 사용하는 그 입안의 근육이랑 그리고 음. 혀의 근육이랑 살짝 달라요. 아, 너무 신기한 네. 포인트예요. 네, 선생님 다 알고 계시면서.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서서히 말하기를 혼잣말이라도 괜찮고 하면서 점점 이게 능숙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또 이제 선생님은 그 대학원에서 중장년층을 위한 이제 한국어 네. 수업 방법에 대해서 연구 보고서를 네, 맞아요. 작성하셨잖아요. 그러면 중장년층을 위한 또 한국어 공부 팁 또 말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공부 팁이라 하면은 네. 이거는 모든 연령층에게 사실 해당되는 말이긴 한데 저는 음, 중장년층은 어쨌든 젊은 연령층에 비해 인풋이 많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뻔한 그쵸. 대답일 수도 있는데 넷플릭스를 가장 추천해요. 이제 음, 무슨 영화든 드라마든 다 있기도 하고 자막을 켤 수도 있고 음, 안 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생한 영상들을 통해서 인풋을 최대화하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학생들이 한국어 공부를 할 때 추천하는 교재나 어플이 있을까요? 교재나 어플, 저는 이제 수업할 때 세종 한국어를 사용하고 네. 있거든요. 아무래도 다양한 전문가들이 좋죠. 모여서 만드신 책이니까. 저는 세종 한국어가 가장 가르치고 배우기 편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제 스타일만 봤을 때. 네,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가장 기본적인 교재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세종한국어 추천합니다. 잘 돼 있거든요. 어, 그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네. 때 한국에는 아니 이 지구상에는 정말 수많은 교재가 있잖아요. 한국어 교재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그 약간 세종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되게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챕터 안에 단어, 문법 2개,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체계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음, 한 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책으로 연습할 수 있는 네, 익힘책이나 또 뭐 말하기 네. 연습책이나 그런 뭐라 하죠? 그런 책들을 그쵸. 워크북, 맞아요. 워크북, 활동지 같은 느낌의. 저는 세종 한국어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무료라는 거. 아, 맞아요. 정말 큰 네. 장점입니다. 맞아요. 무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PDF 다운받아서 그냥 네, 공부하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무료인 게 네. 가장 큰 장점이에요. 정말로. 그리고 미아 선생님이 아까 지나가면서 이야기하셨는데, 진짜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보다 오히려 저는 좋은 점이 더 많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네, 깔끔하고.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렇게 세종 한국어를 공부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네. 되잖아요. 그렇다면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한다면 음, 어떤 점이 더 도움이 될까요? 일단 저는 네. 정말 다정한 선생님입니다. 화를 내지 않아요. 진짜요? 화가 날 음, 때가 솔직히 없진 않지만 저는 그래도 음, 최대한 어르고 달래서 하는 편이기 때문에 약간 마음이 여린 분들이다 하면 저한테 오시는 게 네.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은 배우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되게 아, 답답해 하세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언어를 배우는 건 평생 가져가야 할 일이다. 따라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하나하나 같이 해 나가자라는 말을 네. 되게 많이 해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어르고 달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어떤 마음의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정말 즐길 수 있게끔 좀 수업을 이끌고 있어서 마음이 쿠쿠다스이신 분들 환영합니다. 어, 그러니까 약간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은 네, 그 한국어 공부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네. 그리고 마음을 다뤄주니까, 오, 약간 카운셀러 같은 느낌도 저 방금 들었어요. 학생들이 네. 자기 이야기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음, 감사하죠. 저는 네, 제가 한국어를 예전에 공부하면서도 든 네, 생각이, 가끔은 제가 한국어 네. 선생님인데, 가끔은 내가 상담가인가? 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쵸. 가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저는 미아 선생님이랑 함께 공부하는 분들은 한국어 공부를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다가도 가끔 내가 이제 힘들고 지치고, 사람이니까 힘들고 지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위로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위로도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네. 마지막으로 미아 선생님이 이제 이루고 싶은 현재 목표가 있으실까요? 저는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거창한 네. 목표는 없어요. 이제 그냥 이렇게 매일같이 학생들 만나면서 재밌는 수업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도 나누고 좀 재미있게 웃는 하루를 보내는 게 제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소소한 행복이 특별한 행복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오, 이제 이 한국어 교육이야말로 저한테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행복하게 가르치는 게 제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방금 눈빛이 되게 아련했는데, 그게, 어, 저도 약간 옛날 생각이 아, 나면서, 네, 저도 한국어 수업을 했을 때 되게 많이 행복함을 많이 느꼈어요. 좀, 네. 그래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어떤 말인지 네, 제가 그래도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그쵸.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런 음, 직종이 학생들을 안 만나면은 음, 번아웃이 많이 오더라고요. 많은 선생님분들이. 그래서 학생을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저도 안 만나면 우울해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한국어 선생님들이 네. 가끔은 상담가 역할도 한다고 했지만 반대로 저희도 학생한테 위로를 받고 이렇게 힘을 얻기도 해요.
맞아요. 음, 맞아요. 그리고 제 학생들 음, 말씀드렸다시피 나이대가 되게 높으신 네. 분들이니까 삶의 지혜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쵸. 진짜 그분들은 뭐 네. 이미 뭐. 네. 아,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현재 국내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물론 온라인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가르치고 계시지만, 네.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해외로 나가서도 한국어를 가르칠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적어도 1년 정도는 해외 파견 경험을 해보고 싶긴 해요. 와, 어느 네. 나라를 혹시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태국 쪽을 좀 궁금해가지고, 왜냐면 태국 학교의 모습을 봤는데 학생들이 너무 순수하고 너무 예쁘고 그 특유의 분위기가 너무 청량한 거예요. 네, 학생들이랑 선생님의 관계도 너무 좋아 보이고 네. 그런 게 되게 크게 다가와서 저는 태국에서 한 1년 정도 가르쳐 보면 좀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선생님 방금 지금 그 말씀을 혹시 제가 태국 갔다 온 걸 알고 어? 계셔서 이야기하신 거세요? 아니요, 태국 다녀오셨나요? 오랫동안? 네. 아, 정말요? 저는 네. 대학교를 졸업하고 1년 정도 태국에 있다가 왔어요. 파견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떠셨어요, 태국? 일단 저한테 태국은 되게 잘 맞았어요. 음. 아, 행복한. 이게 네. 그 파견이 되는 지역에 따라서도 네. 사실은 많이 이 선생님마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요. 음, 제가 갔던 곳은 작은 소도시였어요. 그래도 네. 있을 건 다 있는 음, 소도시였는데, 음, 저는 그런 자연이 잘 어우러진 그런 환경이 저랑 너무 잘 맞았고, 음.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런 순수함 느꼈어요. 어, 음, 더 가보고 그래서, 싶어지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출근이나 퇴근을 할 때 저는 네. 자전거를 타고 퇴근을 했어요. 출근도 어, 하고. 그러면 이렇게 지나갈 때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가끔 손을 흔들어 줘요. 진짜요? 그러면 네. 그러면 저도 같이 이렇게 손 흔들면서 이렇게 자전거 타면서 어, 지나가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하루하루. 그런 부분이 잘 맞았는데 네. 저는 소도시잖아요. 네. 그래서 들개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네. 들개랑 레이싱을 했어요. 어, 들개가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위협을 하는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들개가 자전거를 뒤에 달라붙어서 약간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추격전을 하신 거네요. 들개들이랑 네. 자전거로. 영화 한 편 찍었죠. 어, 여러 편 찍었죠. 네. 쉽지 않은데요, 이거는?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호불호가 갈릴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저는 제 방이, 네. 저는 대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 네. 방 안에 그 찡쪽이라고 하는 도마뱀들이랑 같이 살았어요. 작은 그 네. 친구들인가요? 이렇게 작은. 어, 작은 애들이 이제 네. 엄마 아빠를 불러요. 아, 아니면 그 엄마 아빠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한 단란한 가정을 만들기도 해요. 너무, 물론 뭐, 네. 그 도마뱀들의 집이겠지만, 네. 반갑진 않은 이야기네요. 예, 그 친구들이 또 네. 울음소리를 내거든요. 울음소리를 내고 또 얘네들이 똥도 싸요. 아,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소소하게 한 7마리 정도랑 같이 살았어요. 어, 네. 쉽지 않은데요? 예, 제가 쫓아내도 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받아들였어요. 아, 이 정도면은 저희 인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또는 운명이라는 말이 있고, 아, 네. 이거는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네. 운명이구나. 네. 근데 이런 것도 있고, 네. 반대로, 네, 전혀 아닌 것도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만, 저는 이런 환경을 다 포함해서도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한국어 수업을 하면서 제 직업적인 만족감이, 너무 가득했거든요. 제 아, 만족감이. 진짜, 너무 충족했기 때문에, 네, 음, 만족스러운 삶. 네.
그 워라벨도 너무 좋았고 네. 8시에 출근해서 4시 퇴근인데 오. 한 주에 한 20시간 정도만 수업을 하고 이제 그 나머지 시간에는 제가 수업 준비를 하거나 제가 학교 근처에서 산책을 하거나 네. 또는 뭐 혼자서 영화를 보거나 네, 그냥 쉬거나 자거나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가고 싶어지는데요. 그런 부분이 좋았어요. 그렇지만 가끔 이제 들깨랑 파이팅하고 들깨는 좀 무섭네요. 도마뱀은 적어도 절 위협하진 않잖아요. 네. 도마뱀도 네. 사람을 무는 도마뱀도 있어요. 그 사람을 안 무는 도마뱀도 있고 무는 도마뱀도 있는데 잘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가게 되면은 또 후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튼 이렇게 미아 선생님의 한국어 이야기부터 이렇게 태국 이야기까지 했는데 네. 아 선생님 저희 엔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이렇게 엘도 선생님 덕분에 여기 초대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만날지 안 만나게 될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즐거운 콘텐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보다 엔딩을 더 잘하시는데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네. 네, 여러분들 미아 선생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저는 다음 팟캐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